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 하반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챗GPT 등장 이후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른 HBM에 대해 알아보고 HBM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HBM이 뭔가요? HBM은 High Bandwidth Memory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고대역 폭 메모리라는 뜻인데요. 즉, 다른 메모리 반도체보다 고대역 폭이 높은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일정한 시간 내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역폭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거죠. HBM은 한 개의 시간 주기에 1024비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D램 최신 모델인 DDR5 모듈이 64비트 메모리 폭인 걸 고려하면 HBM이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겠죠? HBM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제품으로 AI에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등에 탑재됩니다. AI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연산이 한꺼번에 돌아 결과값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코어를 동시에 사용해 병렬 처리가 가능한 GPU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HBM은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GP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AI 시스템에는 GPU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HBM이 필요한 거죠. 특히 챗GPT나 달리 같은 언어, 이미지 모델은 AI 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많이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성장할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칩 중 HBM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HBM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HBM은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순의 제품명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칩의 대역폭이 커져 속도가 더 빨라지고 메모리 용량도 더 높습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을 생산하면 엔비디아, AMD와 같은 고객사에 보내고 이 고객사들은 다시 GPU 등 프로세서와 함께 HBM을 파운드리 업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AI 열풍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BM3를 이미 고객사에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고 SK 하이닉스 역시 HBM3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 리서치 기관인 트랜스포스는 올해 HBM 메모리 수요가 전년 대비 60%가량 늘어나고 2024년에는 30%나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이러한 전망과 함께 신한투자증권은 GPU를 생산하는 고객사가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 인텔이라는 가정하에 HBM 탑재 AI 반도체 칩 개수가 올해는 전년 대비 50%, 2024년에는 3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AI 훈풍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HBM이 그렇게 좋고 속도가 빠르다면 앞으로 모든 메모리 칩이 HBM으로 대체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가 비용 대비 최적의 성능을 가지려면 각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저장 장치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만 사용한다면 전체 시스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는 HBM을 통해서 하지만 단순히 많은 양을 천천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 메모리 칩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HBM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메모리 반도체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컴퓨터 메모리 계층 구조를 보면 가장 빠르게 처리가 필요한 메모리는 레지스터에, 그 다음은 캐시 메모리에, 그 다음 프로세스는 외부에서 메인 메모리 역할을 하는 D램이 하는데요. HBM은 메인 메모리임에도 불구하고 GPU 칩셋 내부에 포함되어 AI 연산에 관여합니다. 즉, 다른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서 AI 서버나 AI 슈퍼컴퓨터에 탑재되는 거죠. 이처럼 AI 시대의 메모리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되어 컴퓨팅 연산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어요. HBM이 수혜를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커버할 정도가 될까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HBM이 수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가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HBM뿐만 아니라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 학습용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GPU인 A100이 8개나 장착돼 메모리 용량이 320에서 640GB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도 1TB에 달합니다. 즉,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인 HBM과 더불어 기존의 메모리도 고용량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시장, 아직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이라는 조건이 남아있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눈에 띄는데요. 특히 AI 산업이 가져다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안한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